요양보호사 TV 이기론입니다. 오늘의 요양보호사 뉴스는 제가 모 요양보호사 당한 피해를 가지고 요양원 법인 대표를 고발한 거죠. 고발을 하면 제가 당사자가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피해자가 되고 요양원장하고 법인 대표자는 쌍벌죄로 처벌을 받게 되죠. 물론 뭐 혐의가 인정될 때 그런 것이고, 금요일날 고발장을 팩스로 제출하고 월요일날 어제죠, 그저께 접수됐다는 통보를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요양원에서 이분을 해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요. 그한 별도로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 몇 가지를 들어서 형사 고발을 한 거죠. 노동법이 형법입니다. 그래서 그 형사 고발을 하면 이제 수사를 해서 처벌하게 되죠. 한번 고발장을 읽어보면 혐의는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발인은 대표자 정모씨, 고양시 덕양구 소재, 고발인과 피고발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발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며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서 피고발인 사업장에서 2018년 8월 22일부터 2021년 11월 29일 해고당하기까지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사용자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발인 정모 씨는 제1요양원의 법인 대표자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일 위반에 대하여 피고발인은 2011년 11월 29일자로 해고를 당했고, 퇴직금은 2021년 12월 26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의 청산 14일 이내 지급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같은 법 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기에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노조가 고발을 해달라고 해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사무장이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다, 더 얘기할 말이 없다 하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어요. 해고 예고 규정 위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같은 법 11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기에 이 법에 따라서 처벌 바랍니다. 재심 징계 결정서가 2021년 11월 29일 재심 의결을 하고 그거 보여준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당신은 해고가 결정됐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말로 그렇게 하고 그것만 보여주고 끝이죠. 그리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답변서를 피고발인이 냈는데 거기에도 2021년 11월 29일자로 해고시켰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9일날 해고하면서 예고 없이 그날 해고한 거죠. 그날짜로 그냥 해고해버린 거죠. 30일 전 규정을 위반했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그 어느 곳에도 그렇게 고발을 했더니요 70만원 벌금이 나오더라고요. 해고 사유 서면 통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0일 전에 통지해야 되고요. 그건 해고 예고고, 또 해고 사유를 서면 통지해야 되는데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죠. 서면으로 통지한 바가 없다. 그래 같은 법 116조 과태료 부칙 제1조의 근거 근로기준법 27조 위반에 대해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로 처분해라. 그러니까 해고 예고를 안 한 것도 위반이고요. 서면 통지 안 한 것도 과태료 대상의 행정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대기명령에 대해서 대기명령이란 업무명령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위에 따른 것이기에 당연히 임금 지급 의무가 있죠. 피고발인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명령으로 대기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자기네 그 취업규칙에 자택근무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 그건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지 노동법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노동법에서는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이라고 보고 근로시간에는 당연히 그런 규정이 자체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돈을 줘야죠.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규정 위반이며 같은 법 제109조의 벌칙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제1항 및 2항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간주한다는 거죠. 근로시간으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라는 거예요. 대기명령에 따른 근로자의 대기행위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택근무명령도 업무명령이듯이 자택대기도 업무명령입니다. 당연히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므로 벌칙 규정을 적용해서 형사벌을 내려달라 하는 거죠. 피해자 요양보호사에게 사용자는 위 제2항의 해고를 위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면서 2021년 10월 25일부터 2021년 10월 11월 29일까지 대기명령을 하였는 바 이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의 취업규칙 14조 3항의 대기명령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 요양보호사에게 행한 대기명령 기간은 30일을 초과하고 있기에 취업규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대기명령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기명령 자체가 근로인데 업무명령이고 그런데 자기네 그 취업규칙에 30일을 초과하지 말라고 했는데 30일을 초과했다는 거죠. 물론 피고발인의 행위가 첫 번 행할 때 30일까지를 했어요. 그러면 하루라도 걸러서 뛰어서 또 며칠을 대기명령을 했다면 30일을 초과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2회에 걸쳐서 했지만 30일을 초과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또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규칙 위반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기명령이라는 사업자 업무명령에 따른 자택대기는 그 자체가 근무입니다. 취업규칙 제14조 제3항의 30일 이내에서 자택대기는 임금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위법부당한 취업규칙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대기명령을 자택으로 하고 있고 임금 지급을 아니한다고 할 것이면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면 이는 징계위원회 결의도 없이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업무명령으로 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어서 위법부당한 것입니다. 2021년 10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대기명령에 의한 자택대기 기간은
사용자의 업무 명령에 의한 사용자의 지휘에 따른 것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할 것인가. 35일간의 미지급 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제43금 지급 규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6번째, 연차 유급 휴가 규정 위반에 대하여 피해자 요양보호사는 2018년 8월 22일부터 2019년 8월 21일까지 26일간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했고, 이를 그 다음에 이틀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24일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에 대한 벌칙을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증 서류는 고발인 조사에서 제출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고발인 대한민국 요양보호사 노동조합 위원장 이길원. 요양보호사 뉴스 끝. 요양보호사 TV 이길원입니다. 처벌할 수 있기 없기. 있기.